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존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니까 너무 시세가 올랐다든가, 또는 이 금액에 이만한 집이 없다든가, 또는 귀찮아서 이사를 계획을 취소했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을 쓰질 않았는데 억울해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도대체 임대차 3법이 뭔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Q&A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임대차 3법이란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 세 개를 갖다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건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계약갱신을 인정을 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란 거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한선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건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고요. 현재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디테일하게 주소까지는 안 나오지만 무슨 동 정도까지는 나오고, 토지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집원 주소에 앞자리 정도는 나옵니다. 앞자리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층, 또 몇 월에 거래가 되었는지, 그런 거는 다 나와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자료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세입자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지자체, 주민센터에 보증금 얼마, 또 월세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또 실거래가, 전월세 자료에 또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만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임차인 같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입신고도 마찬가지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부여가 되는데, 확정일자란 건,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바로 받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받는 게 좋고, 일단 이렇게 되면 아마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 전월세도 다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주변 시세 파악하기에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일은 일단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벌써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돼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내년 2021년 6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Q&A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배부된 자료인데요. 제가 더보기란 링크란에 저희 카페에 올려놓고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다 넘어가고, Q&A 질문 답변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실전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약 만기,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 언제 행사를 할 수 있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로 바뀝니다. 이게 2개월로. 이것도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법을 굉장히 개정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1개월로 했다가 어디 말을 들어보니까 2개월로 해야 된다 해서 또 2개월로 바꿨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뭔가 법이란 게 이제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험 적용 기간을 거쳐서 법이란 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바뀌었어요. 법을 공표를 하고 시행을 할 때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게 법인데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법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 너무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 헷갈립니다. 조금 심사숙고해서 법을 좀 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법은 개정을 하고 또 필요한 법은 만드는 게 맞지만,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자,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현재는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할 수 있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한정으로 청구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계약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1회에 한해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은 2년간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제 자동 갱신이라고도 하는데, 계약 만기 한 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아무런 말이 없어. 더 살겠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법 시행 시에 잔존 기간만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요 질문을 보시면, 일단은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으면 집 주인이 바뀌어도 또는 기존에 있던 계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된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경우에는 일단 임대인은 제3자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 뭐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고, 임대인은 제3자의 계약 체결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건데,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저 만기 때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확실히 나갈 거냐? 알겠다. 부동산에 내놓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돼서 부동산에서도 집을 여러 번 보여줬겠죠. 기존 임차인하고 통화해서 여러 번 보여준 상태에서 제3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아직 한 달 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만기 한 달 전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존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니까 너무 시세가 올랐다든가, 또는 이 금액에 이만한 집이 없다든가, 또는 귀찮아서 이사를 계획을 취소했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을 쓰질 않았는데 억울해 쓰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계약갱신 해주세요. 그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뭐 또는 자기 지인을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기존의 임차인도 집을 보여줬을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이 남아 한 달 전이라는 그 기간 안에 내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도. 그래 되면 새로운 임차인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는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안 나간다고 해버리면 새로운 임차인 누가 책임지냐고요. 부동산은 무슨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 부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말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냐?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돈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 됐을 경우의 일이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 하면 반드시 재계약을 쓰시면 그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임차인이 제가 일이 있어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석 달 안에 석 달이 끝나면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절도 할 수 있는데, 거절은 일단은 임차인이 두 달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된 정보로 임대차 한 경우, 허위 신분, 주택인데 주택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보상을 해준 경우, 금전이든 뭐든 보상을 해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를 한 경우, 전대는 빌린 부동산을 다시 누군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대라고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를 해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을, 또 주택이 멸실돼서 손상돼서 집으로서 사용을 못할 경우, 그리고 주택이 노후가 돼서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할 때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하려고 할 경우, 이럴 때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8번에 보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도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그렇게 하려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임대인 또는 자기 자녀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허위로 제3자에게 다른 조건으로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허위로 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올릴 때, 월세를 올릴 때 상한을 두어서 5%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를 정해놓긴 했지만 이건 상한선이고 임차인과 협의해서 또 정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5%란 걸 이제 국가에서 정했지만 지자체의 조례로 지자체별로 해서 5% 이내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5% 이내로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전월세 상한제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에만 이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 임대차 3법을 발의를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모 국회의원이 집을 처분하라는 말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그 기존에 전세가 한 6억인가 7억인가 그랬다고 해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11억인가 12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때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매도는 할 수 있는데 제한사항이 좀 많긴 많겠죠.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냐? 만약에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기 잔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새로운 집주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봤는데, 이게 너무 수도권의 상황들만 집중해서 이런 정책을 짜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정착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또 공인중개사인 저도 그렇고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